진짜 정말 어렵게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고생들하셨습니다. 2시간을 견뎌내신 우리 시민들께 큰 박수로 일단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라는 다들 말씀을 아프시대요. 귀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진짜 지겹다 지겨워.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하시는데요. 저희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그래도 같이 야. 있어서 네, 저희가 1,000명 생각했는데 드디어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야. 너무 10배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다시 박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느라고 우리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함께 이겨냈습니다. 2시간을. 그러니까 서로 진짜 칭찬해. 저력의 대한민국. 예. 자,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고통스럽긴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네. 예, 귀고문. 왜냐하면 국민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토론이었어요. 준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냥 상대 공격할 생각으로만 나온 딱 두 후보가 있었어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여기서 말싸움으로 재미를 봐야겠다. 실점 말고 득점을 요 포인트에서 조로 이런 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임하는 두 후보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뽑아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계엄으로 이런 촉발된 조기 대선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고 자기의 위대한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끄럼도 없이 입에 올리면서 여기까지 선거를 치릅니까? 진짜 창피한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많이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지만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확인시켜준 자리였고요. 지난번 2차 토론, 1차 토론에서 본인들 생각에는 이제 약간 좀 재미를 봤다라고 그런 것 토론 같아요. 과정에서 뭐 우연인지 아니면 사실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어쨌든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는 것에 취해서인지 계속 그런 모습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오늘은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차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재명 후보하고 권영국 후보가 지난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이 일방적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던 맞아요. 부분들 다 아니란 걸 다 적절하게 섞어서 네. 반박을 해줘서 오늘은 이준석이 그 얍삽한 공격마저도 제대로 못 뻗었던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냥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예, 뭐 그러니까요. 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논평 자체가 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예요. 왜냐하면 시종일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치 분야고 또 정치 개혁, 외교 안보 그리고 특히 뭐 개헌 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 모두 발언까지 이재명 후보 재판만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토론 직관은 정말 보기가 너무 어려웠다. 토론이 돼야 시청을 하지 진짜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고 김문수, 이준석 정말 창피하네요. 잘 참으신 이재명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고 맞습니다. 예. 네, 혼자 보기 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이준석, 김문수 두 사람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 우리 편의점으로 손님을 많이 같이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예. 네, 참 예. 그건 감사한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진짜 우울하죠. 처참해요. 처참하죠. 네. 특히나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거는 인신공격이잖아요. 저는 그 중간에 저는 중간에 그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저는 언사. 내일 아침에 보수 언론들 신문들조차도 이 부분을 신랄하게 아마 비판할 겁니다. 네. 오히려 보면서 우린 다 죽였다 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거 왜 저러냐. 예. 안 그러겠어요. 제가 완벽하게 토론 전략이 잘못되었다. 네. 예. 그리고 저것은 타인에 대한 비방일 뿐만 아니라 인신공격이고 저거는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에요. 맞아요. 내가 그때 그 맞아요. 말을 왜 했을까. 너무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했다라고 저는 후회할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것도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저질로 나올 줄 몰랐으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한번 내가 끌어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네. 지금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라고 본인이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하는 발언들 다 소환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본인이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애정해 맞이하는 FM 코리아, 펜코, 코리아. 펜코에도 지금 그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성 단체가 성명서를 내야 된다. 그렇게 라는 나오는군요.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젓가락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이 이 너무 사람의 심각한, 너무 심각한 수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젓가락으로 도배질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이거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가요? 그 아닌 말로 그냥 격렬하게 술자리에서 좀 의견이 다른 친구들끼리 싸우면서 하다가도 이런 말이 나오면 맞아요. 네. 폭력 사태로 맞아요.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네. 수준이에요. 예. 이건 술자리에서도 그냥 진짜 시궁창의 발언이거든요.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이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벌였던 TV 토론 자리에서 온 국민이 생중계로 그거를 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 후보는요 음. 앞으로 안 나서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품격 이런 것은 보기 어려웠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맞아요. 예, 전 국민이 미래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 그 선택의 기준을 마련할 TV 토론 마지막 토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망발을 하는 것은 그 국민된 도리를 네, 완전히 네. 저버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지저분한 토론의 끝판왕이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준 낮은 토론 험담 배틀 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준석 너무- 후보는 특히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때 본인 생각에는 네. 뭐 잘했다고 성적을 생각을 올렸다고 하는데. 생각했었던지 그리고 이제 직전에 단일화 이슈가 이제 단일화 안 하는 쪽의 이슈로 네.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원장 김용태가 이제 3자 구도로 가겠다라는 식의 어떤 공식화된 발언들이 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모두 가기를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한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통했어요. 오히려 그것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 본인의 장꾀가 자기가 그것도 감당할 수 있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잘못된 방향이지만 논지마저도 흐트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하게 된 거죠. 아마 저거는 본인도 설마 저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함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본인도 아마 후회하고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수위를 많이 넘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수지 여론조사에서 11%가 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두 자릿수. 그러니까 여차하면 본인의 지지율이 1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맞아요. 상당히 무리수를 두었다.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발언을 할 때 본인도 상기가 돼요. 네, 내가 이 맞아요. 말을 예, 해야 되나 예.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지르고 보자. 그걸 승부수라고 라는- 던진 거예요 그 지금. 맞아요. 그걸 그런 것 같아요. 젓가락을 승부수라고 던졌으니 제가 보기에는 이 수준 낮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저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게 그러면 아마 이준석 씨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원 발언자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원발언자가 그거는 이재명인데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족사에서 거예요. 몰래 이제 녹음을 당한 뭐 이런 맥락이고 그리고 본인은 그 발언을 형수님이 그렇죠. 먼저 하셨다는 그래서 네, 옮기는 그래서. 과정에서 나온 예, 거예요. 그걸 인용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국민들 앞에서 토론에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이 볼 수도 있고 외교 안보에 대한 정책을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을 윤석열 씨가 땅바닥에 떨어뜨렸는 줄 알았어요. 아 지하도 있었구나. 그걸 이준석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발언은요 정말 불길한 예감인데 외신에서도 다룰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죠. 이 계엄 21세기에 한참 그 K라는 게 어디 갖다 붙이면 다 K가 되는 그렇습니다. 시대에 예전처럼 대한민국이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금 각 국마다 막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극우화 내지는 보수화 얘기도 나오고 스트롱맨 얘기도 나오고 전쟁도 그치지 않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과연 대한민국은 뚫고 나갈 것인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목하는 가운데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안 다루겠어요 이거를. 이게 국민 모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신들이 이 보도를 할 때 대한민국이 사실 그 경제력
11대 물론 윤석열 시대 에 네. 많이 추락은 했습니다만 소득 수준이 3만 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군사력이 세계 5위권에 네. 들어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엄청난 선진국에서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기자들이 제가 12월 3일 그 밤에 로텐다울에 갔을 때 이미 외신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BBC, CNN 기자들이 네. 있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큰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인데 여기에서 젓가락 얘기를 하고 있다? 어우, 제가 댓글들도 다른 언론사에 붙은 댓글들도 봤는데 이거는 지상파 이 토론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네.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여성 비하 발언으로 보이고 이거 이재명 후보를 아마 욕보이려고 한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맥락에서 더 심한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본인 성매수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있습니다.